마지막으로 에르메스 바닥에 쓰는 보강제는 뭔지 아세요? SL? LB? 네, 정답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TY입니다. 오늘은 가방 바닥 보강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가방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보강제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을 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하신 분은 꼭 그거를 보시고 해당 내용을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가방에 들어가는 보강제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이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유튜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분한테 정말 맞춤형 보강제를 추천드린다는 거는 사실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포스팅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제일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가방의 바닥을 이제 단단하게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방의 전체적인 균형, 그 힘을 지탱하는 게 바로 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희는 궁금해요. 그럼 도대체 바닥을 얼마나 강하게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쉘을 넣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죽 공예가 어려워지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든 가죽 가방에 뭐 몽키 스패너라든지 아령 이런 걸 넣어 다니진 않잖아요. 해봐야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책 한 권 정도일 텐데, 그럼 이제 전체적인 키로수가 한 5kg를 안 넘는 게 일반적으로 가방에 들어가는 무게를 지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포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닥에 들어가는 보강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바로 SL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LB라는 보강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실루피라는 바닥 보강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순서는 가격 순이에요. 제일 싼 SL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거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가운데 이제 고무 재질에 앞뒤로 이제 실이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약간 싼 티가 느껴지죠? 제일 싼 보강제고 제일 많이 쓰이는 바닥 보강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단단해요. 탁 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몇 T냐면 뭐 1.5T 정도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누구한테 선물 받은 벨트를 이제 뜯어봤는데 그 안에 이 보강제로 이 SL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루이 갖다 준가 뭐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벨트도 사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단단한 보강제를 이제 사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가방을 선물한 분들 중에 되게 이제 무거운 거 많이 넣고 다니고 을 딱 보면 되게 거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단단한 SL 보강제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선물했는데 실제로 그분이 가방을 뭐 엄청 애지중지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생각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레더보드입니다. 제가 저번 포스팅에는 0.4를 말씀드렸는데 이 바닥에 들어가는 거는 좀 더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최소 1.5T에서 2T 되는 레더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전체 무게를 이제 지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루피인데, 실루피 보강제는 제가 다 써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제일 고가의 보강제이긴 합니다. 근데 구하기도 좀 어려워요. 제가 신사동 가서 제일 처음에 실루피 사러 갔을 때 실루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팝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시는 분들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편적인 보강제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분한테 선물할 때는 실루피 보강제를 또 씁니다. 오다 가다 만나 이런 분한테는 이제 SL을 넣어주는 거죠. 어차피 그분이 가방 까볼 거 아니잖아요. 까봐도 몰라요, 이게 SL인지 뭔지는. 그럼 여러분들 좀 기준이 생겼죠? 나 뭘 써야 될까? 여러분들은 SL 쓰면 아주 충분합니다. 두께는 1T에서 1.5T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보강제를 작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셔야겠죠? 바닥에 들어가는 이 보강제는 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바느질 선과 가까이 이 보강제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옵니다. 특히나 뒤집는 가방엔 더 그래요. 제가 예전에 포스팅했던 가든파티 가방인데요.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그 보강제를 너무 타이트하게 써가지고 뒤집으니까 바닥에 보강제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오빠 바닥에 뭐야 이게 블록 튀어나와 있는데? 그러길래 원래 에르메스는 다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줘서 한 일주일이 더 딜레이가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만든 상태에서 다시 뜯어서 만든다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얼마나 바느질에서 안쪽으로 보강재를 제작을 해야 되냐 적으세요. 최소 3mm에서 4mm는 바느질하는 곳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바닥 보강재 패턴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명품 가방에는 패턴이 한 3, 40장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보강재 패턴을 다 포함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가방을 뒤집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보강재가 울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두꺼운 보강재를 그냥 바로 가죽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죽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단층이 생겨요. 이게 안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비싼 가방들은 이 보강재의 사이드를 PR을 해줍니다. 진짜 손이 많이 가겠죠. 그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에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PR기도 없고 손 PR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는 한번 도전을 해볼만 하긴 하겠죠. 이렇게 보강재 사용하는 방법까지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혹시 그 에르메스 바닥에 쓰는 보강재는 뭔지 아세요? SL? LB? 실루피? 정답은 바로 가죽입니다. 이 비싼 가죽을 바닥 보강재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 인위적으로 만든 보강재가 너무 좋고 잘 나왔다고 해도 이 가죽만큼, 이 천연 가죽만큼 치밀한 조직을 가진 물질은 없습니다. 네?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가죽을 현미경으로 싹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가는 그 섬유질이라고 하는 게 수만 개가 엉켜가지고 이 가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유용성도 좋고 단단하기도 한 그런 물질인 거죠. 진짜 보이지 않는 가방 이 안에, 그것도 이 보강재로 가죽을 쓴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에르메스 가방이 비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가방에 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바닥에 들어가는 보강재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가방 제작 계획이 있으시다면 SL을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이제 내가 불편한 점이 없으면 그냥 SL을 계속 쓰시면 되고,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 또는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보강재 두께 그리고 종류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공유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